이슈앤 상식 10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특강은 지난달에 이어서 2019년 하반기 공채에 대비한 내용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J, 롯데, KT 그리고 포스코입니다. 먼저 CJ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최근 들어서 대기업은 면접 비중이 더 커지면서부터 더 상세하게 인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지 여러분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심층 면접, 직무 면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업별로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거, 그거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계열사별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자소서 기반으로 그리고 역량 관련된 질문을 주로 하는 계열사들도 있지만 여기에 토론 면접, PT 면접이 더해지기도 하죠. 직무 PT 면접에 롤플레이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죠. 사전에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되냐? 각 계열사별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직무 면접의 가장 기본인 다대다입니다. 누차 강조하는 얘기지만 한 명이 여러 명의 면접관을 봐야 됩니다. 시선부터 그리고 질문도 그렇죠. 한 명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질문하면 거리에 꼬개 물고 다른 질문 여러 명이 질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 면접관들은 여러분보다 직무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땐 여러분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데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미리 정리하세요.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진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은 수준도 아니고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보다가 수준이 높은 여러 명의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때는 미리 정리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량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발휘됐는지 그리고 미래 어떻게 발휘할 건지 이게 뭐냐면 뜬금없이 잘하겠다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미래에 이런 걸 하겠다. 자, 미래에 이런 걸 하겠다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막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밝히려면 자, 입사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이 회사, 이 직무에서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얘기하려면 기본은 뭡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죠.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 포부지 안 그러면 그냥 막연한 얘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CJ푸드빌이나 CJ제일제당 영업 직무의 경우에는 사전 과제를 가지고 이 직무 면접 때 요약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계열사별 차이가 크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회사 지원하는 거예요. CJ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회사를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직무 면접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활동에 대한 것들을 묻기도 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했습니다. 어쩌라고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지 여러분의 생각, 즉 가치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가치관이에요. 어떤 일을 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다. 이건 감정이에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 주어진 시련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다. 이건 뭐예요? 그냥 감정이 아니죠. 이게 가치관이죠. 신념이라고 하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냥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얘기죠. 단순 경험이 아니에요. 역량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꼬리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르바이트 할 때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끝?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 묻겠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습니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결국 뭐냐면 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이겨내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꼬리물기 질문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악감정이 있나, 왜 질문을 이렇게 꼬리물기 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답변 못했을 때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롤플레이 면접입니다. 입사하시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건 현장에 던져놓은 게 제일 확실해요. 현장에 던져놓고 상황을 제시합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좀 더 창의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엔 뭐냐면 면접관을 설득하는 거예요. 대부분 면접관이 고객의 역할을 합니다. 협력업체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한 여러분의 방법입니다.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 기준은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 가보는 것도 방법이죠. 고객을 설득한다. 그럼 여러분이 고객이 돼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걸 봐야죠. 이걸 보지 않고 어떻게 대안을 찾는다.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는 데다 이 뇌의 대부분을 써버려요. 그럼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꼭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의견을 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분명히 주어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규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스마트폰을 잘 팔 수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팔보채를 만들 수도 없어요. 레시피만 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옆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정도는 꼭 보셔야 됩니다. 시비를 걸 거,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상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상사 입장에선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건 당연하죠.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러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 상사니까 그럴 수 있구나. 자, 여기에 또 다른 팁이 있습니다. 상사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우기고 대들까요? 아니죠. 수용을 해야죠. 아,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상사하고 싸워서 직장생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상사는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CJ만의 특징적인 면접 보고합시다입니다. 실제로 일할 때 이런 형식을 해요. 여기서 또 말이 많은 게 이게 토론 면접이냐 또는 발표 면접이냐 둘 다예요. 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생각해 봅시다. 혼자 생각한다로 그냥 발표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내가 제안한 걸 토대로 해서 팀원들끼리 같이 토론하기도 하죠. 아니면 팀원들끼리 토론한 것 중에서 내가 대표로 이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겠죠. 이게 보고합시다예요. 실제 CJ에서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PT 면접이고 팀 프로젝트 형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CJ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팀워크, 인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든지 관철해서 이걸로 가야지 이거 위험해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내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팀원으로서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발전시키면 그걸로도 충분히 역량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려면 관련한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성향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면접관들은 해결 과정, 방식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성향도 봅니다. 그 성향이 팀원으로서 팀워크를 발휘하기에 적합해야 돼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서브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멤버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좀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제를 할 때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게 저도 이제 토론 면접을 모의 면접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하는 거를 보면 좀 보여요, 솔직히. 다른 사람 의견 잘 안 듣고 좀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좀 뭐랄까요? 상대를 공격해서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도 좀 보입니다. 그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모의 면접 등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나는 좀 팀워크는 안 맞는데 어떡하죠? 그럼 연기 연습을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성격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 맞춰가는 거죠. 일종의 연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팀워크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벤치마킹 하셔야죠.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면 원래 성향이라는 거 스스로 고치는 건 좀 힘들어요. 하지만 따라서 흉내내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심층 면접에 대한 얘기 마저 보도록 합시다. 주제는 각 계열사별 관련된 거고 관련된 자료를 기획하고 과제를 제시하는데 생각 정리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의하고 발표하고 토의 발표가 섞여 있어요. 토론 연습과 발표 연습을 각각 하기도 해야 되지만 섞어서 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이때 평가할 때 뭡니까? 본인이라면 이 계획 얼마나 투자하겠는가, 기대 효과가 얼마인가. 이거 일할 때 하는 거예요. 상사가 물어보죠. 너 이거 왜 하는데? 이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당연하죠. 이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돌발 사항도 제시합니다. 이에 맞춰 기획안 수정하고 토의해서 다시 발표하라 얘기했잖아요. 각각 발표하고 토론하고 모아서 다시 발표하고 일할 때하고 똑같거든요. 그걸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잘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 있죠. 함께 협력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조직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좀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팀은 개인보다 강해요. 그걸 평가하는 게 보고 합시다입니다. 자, 2차 임원 면접 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런데 조금 대중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딱 안 맞춰줍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인사부에서 실무 면접에 들어가신 면접관들에게 시간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들어주겠죠. 근데 임원들에게 인사부에서 시간 맞춰주세요. 못해요. 임원들은 지시하는 사람들이지 지시받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탄력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임원 면접에 PT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 단계에서 평가할 거하고 임원들이 평가하는 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임원 면접은 인성 면접만 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 짓진 않지만 실무 쪽보다가는 인성에 좀 더 가까운,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좀 더 심층적인 그룹에 관련된 질문, 인성 관련된 질문, 심층적이라는 뜻은 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인재상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은 어떤 쪽에 더 가까워 생각하냐?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활발하게 피드백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실무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물어요. 묻고 근데 답변을 할 때 상세히 충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뭐 활달하게라고 하니까 임원들이 질문 더 많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할 생각을 해야죠.
1차 면접에서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 왜냐하면 보여줄 수가 없는 게 1차 면접은 대부분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긴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보여주되, 자, 좀 더 적극적이고는 뭡니까? 정리된 표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정리한 걸로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지 말고 두 가지로 바로. 그리고 솔직하게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솔직하게 해요, 그냥.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솔직하게 하라고 하면 생각 없이 보일 위험이 좀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리를 하고 솔직한 마음을 갖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기만 하면 개념 없어 보일 위험이 좀 크더라고요. 자, 그리고 CJ그룹에 맞는 인재상임을 충분히 보여주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재상을 억지로 연결하지는 마세요. 저는 이런 인재입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입증해야 돼요.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인재상을 제시한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긴장하지 말고 뭐 긴장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 입사하고 나서도 임원들 앞에 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자신하고 싶은 일, 미래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미리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해요. 개인적으로는 텍스트로 정리하는 걸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정리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글로 정리가 안 되면 말로 안 나와요. 아니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안 돼요. 아시겠죠? 꼭 미리 정리합시다. 자, 기출 질문들 좀 보도록 할게요. 사전 과제로 CJ 제일제당 푸드 세일즈예요. 푸드 세일즈면 당연히 뭐랍니까? 팔아야죠. 한 곳 방문해서 영업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고민해보자. 고민했어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다라는 거는 텍스트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본 거를 근거로 제시해야죠. 갔더니 뭐 영업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죽치고 있어야죠. 하루 종일 죽치고 있다 보면 영업사원이 올 수 있겠죠. 아니면은 매장 가서 물어봐요. 여기 영업사원 언제 오냐고. 오늘 안 온대요. 그럼 딴 데 가요. 물어봐요. 언제 오냐고. 오늘 몇 시쯤 온다. 그때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CJ 제일제당 연락해서 신입사원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언제 이 매장 오는지 확인할 수, 그거 물어볼 자신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장 가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심층 면접입니다. 제품과 관련해서 프로모션을.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걸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기본적으로 프로모션하고 있는, 마케팅하고 있는 거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복지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재 회사의 복지제도가 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인사 관련한 보고서나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월간 인사관리 같은 전문 잡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전문적인 잡지 내용에 보면 최근 호평받고 있는 복지제도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경제 잡지 같은 데도 복지, 기업 뭐 이렇게 나오면 복지 좋은 걸로 호평받고 좋은 평가를 내서 인재들이 몰리고 있는 기업 이런 사례들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야지 여러분 스스로 상상력 발휘해도 좋은 거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제품 매출이 낮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할 것인가.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야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또는 잘 나가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마케팅으로 그렇게 했는지. 자,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경제 잡지에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경제 잡지를 보죠. 그걸 보는 분들이 여러분을 평가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걸 토대로 해야겠죠. 공부 안 하면 일 못해요. 공부 안 하면 입사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의외로 쉬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30초 자기소개 1분 길어요. 30초 너무 짧은가요? 아니요. 충분해요. 왜 20초, 10초로 줄여도 안 될 것 같아요? 되죠. 핵심이 뭐냐고. 저는 입사 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저는 무슨 과를 졸업하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경쟁자고 여러분하고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의 차별화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직무 역량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 코칭할 때 자기소개는
이 학생들의 차별화된 걸 뽑아내는 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뽑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냥 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여러 개 자기소개 그리고 이 친구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나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보다가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아, 요거다. 그걸 테마로 해서 자기소개를 구성을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방법론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조화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구조화할 수가 없냐면 구조화해서 도입부에 뭐 하고 어떤 내용 이렇게 만드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식상해요. 누가 해도 할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그건 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자기소개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웬만하면 좀 안 따라했으면 좋겠는 게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면접관들이 자기소개하라고 할 때 고개도 안 드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앞에 그 얘기 비슷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CJ제일제당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 왔다면 알만한 것들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다면 알만한 질문들이에요. 그냥 고민이라는 게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뭘까 품질은 이 얘기는 아니에요.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 품질 관리와 관련됐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지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아니 그럼 자소서모랑도 아니고 면접 질문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 해야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평가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일 잘할 사람이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직무적성 성적이 좋아요. 일 잘해요? 아니 직무적성 성적이 나쁘면 일 못하는 거로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독해력 떨어지죠. 숫자 감각 없죠. 그럼 못하는 거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고득점이라고 진짜 일 잘하냐?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직무적성 고득점인데 영업관리야. 수리하고 뭔 상관?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숫자 감각만 있는다고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동료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대화조차 하지로 않으면 어떻게?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스트레스 있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가? 이거 뭐 자주 묻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걸 다 잘해도 일 못하는 사람 돼버리죠.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죠. 수요 예측, 수요 계획,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 사실 이런 질문은 구술 시험에 가깝습니다.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회사에서 일할 땐 끊임없이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갈등 해결했던 경험만 이야기하다 보면 경험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갈등 해결 방법은 뭡니까? 잘했다죠. 경청의 자세로 열심히 방법이 없으면 능력 없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는 갈등의 요소를 분석하는 게 먼저다. 기본적으로 갈등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핵심 문제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연관 문제로 나눠지는데 그 핵심 문제는 역할의 문제라든지 규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유래가 된다. 이걸 파악하는 게 먼저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현재 기업의 상황에 대한 질문들. 거주 지역의 맛집, 이건 왜 물었을까요? 맛집 잘 모르는데. 자, 대인관계가 좋다고 하면 친구들을 이끌고 내지는 가족을 이끌고 맛집도 다니고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맛집 1도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 야 우리 어디 맛있는 데 있는데 우리 거기 한번 같이 안 갈래? 이번에 뭐 술 한잔 할 때 그냥 술 먹지 말고 거기에 새로 생긴 맛집인데 거기 가보면 어떨까? 이런 사람이 대인관계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겠죠.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 CJ 지원하시면 CJ 계열사 본사가 있는 지역의 맛집 정도 알아두세요.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입사 이후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냐? 제가 이 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회사 근처에 유독히 눈에 띄는 맛집이 있었습니다. 그 맛집이 제가 한번 가보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다니면서 단골 식당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뭐 이런 걸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 나머지 내용들 윤리 도덕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직업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켰을 때 성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윤리 경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해요. 불합리하다는 얘기는 이걸 시행했을 때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는 거죠. 상사하고의 개인관계를 우선시한다면 따라야죠. 하지만 개인관계가 아니라 회사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겠죠. 물론 이후에 인간관계도 생각해야죠. 일단 거부하고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내지는 상사를 설득한다. 뭐 이것도 맞겠죠. 그 이후에 상사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이거는 규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상사의 지시에 따르고 나중에 상사한테 한번 물어나 보겠다. 이건 순서가 잘못돼 있죠. 자,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얘기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 회사에 정말 관심은 있지만 이번에 면접 볼 때 처음 와봤습니다. 어폐가 있잖아요. 이 회사 물건 써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 관심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가봤어야 되는데 가보지 못했다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되 그냥 가본 적 없습니다라고 끝내지 말고, 사실 저도 조마조마했던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에 관심을 갖다면 당연히 가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스스로 반성됐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자기 성찰. 가장 싫어하는 유형. 난 친구 누가 싫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직장 생활 또는 조직 생활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개인적인 취향을 기준으로 답변하면은 위험해요. 그럼 인간관계 까칠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원동기, 직무 선택이에요. 요즘은 회사 지원동기와 직무 지원동기는 각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둘을 따로 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각각 묻는 경우도 있고 섞어서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직무에 대해서, 유통 채널에 대해서, 경쟁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기본적으로 보셔야겠죠. 여러분의 경험에 대한 것도 묻는데 좀 위험하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이 있죠. 인턴은 다른 데서 했는데 왜 우리 회사냐? 왜 이직하게 됐냐? 이거요. 우리 회사, 이 회사의 지원 이유가 확실하게 있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이전 회사를 부정할 수는 없고, 뭐 부정하면은 이 회사 생활 잘 못할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웃겨요. 그럼 그 회사 가지고 왜 우리 회사 지원했냐? 이런 생각 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얘기하세요. 감정 담지 마세요. 이렇게 했고 이 CJ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그걸로 끝내세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CJ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찾아봐야 되는데 의외로 잘 안 찾아봅니다. 보통 찾아보는 정도 수준이 뭐냐면 채용 관련된 자료만 봐요. 사보를 좀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CJ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사보입니다. 기업체 사보는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과 생각들이 너무너무 잘 담겨 있어요. 이거 꼭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럼 경험만 얘기하냐?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자신의 강점, 약점. 저는 축구를 잘합니다. 전 족구를 못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키가 작습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어? 핵심은 뭐냐면 지원 직무와 관련된 강점과 약점이지 여러분 개인적인 강점, 약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상세하게 묻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따로 질문을 미리 뽑아두세요. 질문 뽑는 방법은 스스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본인이 대충 뽑은 거를 토대로 해서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 자소서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대충 뽑아봤는데 이게 맞는지 또는 추가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란 얘기는 친구 아니에요. 조금 연배가 있고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훨씬 맞죠. 저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면접 갈 때 꼭 그걸 해줘요.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뽑아주는데 이 얘기 들을 때가 웃겨요. 그 질문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적중하셨냐고. 뭘 어떻게 해요? 뻔한 거지. 자소서 보고 물어볼 게 뻔해요. 제가 그걸 뻔히 잘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사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3자, 객관적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자, 이후에 CJ의 CEO라면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미래에 대한 포부를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까지 묻고 있네요. CJ 오쇼핑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게 기업에 대한 질문 또는 직무 관련된 질문,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 또는 경험에 대한 질문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이건 좀 고전적인 건데 최근에 읽었던 책, 여러분 책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기업과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는 꼭 책 한 권 정도는 보시되 못 보시면 보고서라도 보세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또 직무와 관련한 것들이죠. 거의 다 직무와 관련한 거, 경험과 관련한 거예요. 경험은 꼭 경험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크게 성취감을 느낀 경험이 뭐냐?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취감을 갖는 기준이 뭐냐고, 어떤 일에 성취감을 갖는지 이게 핵심이죠. 가치관이 핵심이에요. 싫어하는 음식은 뭐냐? 뭘 묻는 거지? 그냥 물어보는 것들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싫어하는 음식이 있지만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기 관리로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좀 재미있게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싫어하는 음식이 있지만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싫어하는 건 개인적 취향이지만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그게 오히려 좀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싫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잘 먹는 편입니다. 이런 거 어필하라는 거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올리브 영 부문입니다. 심층 면접 질문은 구체적인 현장과 자료 조사를 토대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조사해야죠. 그리고 경험에 대한 것들도 정리해야 되고 대부분 다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 차이 날 게 없어요. 뻔히 물어볼 건데 구체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토대로 해서 추가 질문, 예상 질문 확장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CJ CGV입니다. 최근 CJ CGV는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죠. 여기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이런 내용들이 경제 잡지에도 있지만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의 경제 역량이나 동향에 대해서 또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는 것도 도움될 것 같네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취업 준비가 어렵지 않나요? 전국의 사이트 숫자, 와 이런 것들은 진짜 준비 안 하면 어려울 수 있겠네요. CJ 푸드빌입니다. 사전과제로 나온 것들도 있고 심층 면접, 롤플레이 면접도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판매해보라고 하죠. 실제 판매 사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판매 사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사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그냥 가서 영업하고 오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선배하고 같이 가서 선배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롤플레이 면접은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 못하면 따라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나머지 질문들은 또 비슷하네요. 직무와 관련해서, 경험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CJ ENM 비슷하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PD나 이런 쪽으로 지원했다면 물어볼 수 있죠. 애니메이션 업계까지 알아야 되냐?
방송 콘텐츠에 그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업 이미지에서 아무래도 컨텐츠와 관련, 영상 컨텐츠와 관련되기 때문에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술가가 아니에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화 잡지 같은 경우에도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을 좀 쌓는 걸 권하고 싶네요. 좋아하는 아티스트. 요 질문 참 재밌어요. 과제가 개성 있는 복장. 그럼 당연히 그 복장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이 이 복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했는지 그런 질문들도 꼭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 정도로 CJ를 정리해 봤습니다.